안녕하세요. 이삭 펜슬 일상의 책이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글쓰기는 왜 할까요? 일상의 소중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표현하지 않는 글, 감정은 사라집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에겐 가장 소중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방법,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치유의 과정입니다. 상한 감정이 있을 때 글을 쓰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글을 쓰면 객관화 또는 정리가 됩니다.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진 경험, 노하우로 타인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나의 노하우를 나의 삶과 또 생각을 적어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적어서 음, 전달하면 글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남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지만 나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시를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나이 많은 어르신이 되는 것처럼 이 수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지나오면서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또는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음, 사람마다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열 권도 더 쓸 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고 쓸 때 저자가 읽고 싶은 책인지 아니면 독자들이 읽고 싶은 책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나만의 글이라면 일기에 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쓴다는 것은 어, 책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고 감동이 되는 또는 치유가 되는 그런 글이어야 됩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고 나만 만족하는 책은 일기고요. 또 존엄 치료, 가족, 지인에게만 드리고 싶은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에게 드리는 것이라도 책은 소통이기 때문에 어, 잘 쓰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누구나 특히 에세이를 쓰는 것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기준을 잡아드리면 나도 읽고 남도 읽으면 감동이 되는 그런 글을 쓰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글을 써서 전자책 한 권을 낼 것인데요. 이것은 개인이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됩니다. 또 등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원고를 PDF 파일로 만들면 본문이 50페이지 이상 됩니다. 되면은 됩니다. 그리고 표지 템플릿도 유페이퍼에서 제공을 하는데, 제가 아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ISBN 등록 비용 1,000원만 들면 됩니다. 또 우리가 보통 출판사에서 출간하면 출판사에서 돈을 내서 출간하면 한 5에서 10% 사이의 인세를 받고 또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책을 내면은 이 유페이퍼로 책을 내면은 60에서 70%의 인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페이퍼 전자책 등록하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등록 출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또 밀리의 서재 등 자동으로 유통이 됩니다. 전자책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만 있으면 기획, 디자인, 출판, 등록, 홍보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자본으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어,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책을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굴곡이 많은 사람들,
여기 책에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어려운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고교 중퇴 배달부 연봉 1억 메신저 되다. 박형근 님도 정말 고교생 때 배달부를 하다가 정말 큰 시련을 당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또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김수영 씨도 불행한 가정, 또 학교 폭력,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대학 가고 미국에 가서 아주 유명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주 큰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암이 걸린 걸 발견하고 암 수술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꿈의 목록을 적어서 전 세계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또 천호식품의 김명식님은 10m만 더 뛰어봐. 정말 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강남에서 전단지를 돌리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죽기 살기로 어,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또 고물상 아들 전중헌입니다. 이분도 고물상 아들로서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또 어머니께 배운 삶의 철학, 그것을 이 책에 녹여내면서 자신이 인생에서 20년 동안 큰 대기업에 다녔는데요. 20년 동안의 삶의 또 인생의 경험들, 그런 노하우를 적은 책입니다. 또 원래 유명한 사람도 책을 지으면 아주 성공합니다. 이 설민석 강사는 역사 강사인데요. 아주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책도 14권이나 지었습니다. 또 김연아 씨도 이렇게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그 전부터도 아주 유명했고요. 책을 내서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책을 낼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유명 국민 배우 요리사 백종원님, 또 트렌드 2024를 지으신 김난도님, 또 공병호님, 탈무드 기타 등등 수많은 책을 낸 공병호님, 또 대통령의 글쓰기로 아주 유명한 이 강원국님, 이런 분들도 책을 훌륭하게 써서 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도 책을 내어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수성 작가님, 꿈꾸는 다락방을 지으시고 그동안 10여 권의 책을 내어도 계속 뜨지 않았는데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하게 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이 책으로 벌어들인 인세로서 전 세계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해리포터를 지은 또 이 조앤 롤링도 아주 가난한 상황에서 커피 한 잔 먹을 그럴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상황에서 책을 지어서 훌륭하게 떴습니다. 또 약해지지 마. 시바타 도요 씨도 95세에 기라카나 가라카나를 배워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95세에 쓰셨는데 어, 그게 2000 몇 년도더라?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58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걸 지은 분도 무명이었는데 이 책을 지으시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출판은 평범한 사람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 여정이 아주 길지요. 주제부터 도서가 나오기까지의 긴 여정이 있는데 우리는 전자책을 출판합니다. 전자책을 출판하는 여정은 아주 짧습니다. 제목, 목차를 정하고 글을 쓰고 또는 표지 디자인을 하고 출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책을 쉽게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쓰는 방법의 책을 제가 아주 많이 10권 정도 읽었는데요. 더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 정도 말씀드리는데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강의를 들어도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아주 어, 많은 글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50년 전통 하버드 글쓰기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쉽게 쓰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이 초서법은 정리할 공리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쓴 방법입니다.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을 발췌, 필사, 요약, 정리해서 나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얀 한약 상자가 보이는데요. 이 정약용이 한 방법은 매일 글을 쓰는데 뭐 예를 들어 오늘은 글을 읽고 깨달은 부분을 썼다면 한약통 중에 한 부분에 넣고 또 길을 가다가 나무를 보고 식물에 대해서 썼다면 또 다른 한 통, 또 농사 짓는 것을 보고 썼다면 또 다른 한 통, 이렇게 계속 그 분야별로 책을 써서 계통별로 써서 그 글이 모이면 가득 차면은 꺼내서 이제 책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이렇게 글을 쓰면은 그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2000년 전에 인문고전 독서법으로서 트리비움이라고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그렇게 한 어, 공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글을 쓰고 주제별, 계통별로 모으면 책이 됩니다. 또 150년 전통의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 있는데요. 이 오레오법은 그 150년 전부터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글쓰기 비법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바꾸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오레오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법은 양괄식인데요. 우리가 글을 배울 때, 쓸 때,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있잖아요. 중괄식도 있고. 그런데 이 두괄식은 맨 처음에 주장하는 거고, 미괄식은 맨 끝에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의 글들은 대부분 맨 처음에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양괄식을 하면 좀 더 완성된 문장이 되는데요. 처음에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 왜 이 글을 쓰는지 이유, 그 다음에 예시, 그 예를 일상생활이나 책의 예문이나 또 자기가 가진 에피소드를 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시 내가 하려던 말을 좀 더 강조하거나 또 좀 더 감동적인 말로, 단어를 넣어서 글을 씁니다. 그때는 뭐 명언을 함께 써도 되고요. 또 유명한 구절들,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것들 넣어서 함께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버드 전략적, 체계적, 전문적 글쓰기는 글 잘 쓰는 수만 가지 기술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이 오레오 글쓰기 도구로 한 가지로 1만 가지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버드 대생들 1600여 명에게 40대 이상인 16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하버드를 졸업하고 가장 많이 크게 도움이 된 과목이 뭐냐고 했더니 90%가 이 글쓰기법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전공을 하고 졸업했던 간에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연설을 하려면 연설문을 써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또 이 글쓰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썼더니 사람들에게 설득하기도 쉽고 또 토론하기도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좀 더 쉽게 쓰고 좀 더 완성된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에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세이는 소주제문이 아예 없는 문단으로 구성된 글입니다. 이것은 수필, 일기와도 같은데요. 논리성이 적은 가벼운 글입니다. 이런 글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으로 내려면 감동을 주거나 또 그런 위안을 주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먼저 자신의 일상생활, 에피소드, 또 들은 말, 읽은 책, 거기에서 본 것을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에피소드를 통한 나의 느낌, 이런 것을 적습니다. 제가 오늘 음, 이 카페에 올린 글은 만두 산 일인데요. 그런 에피소드를 적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에피소드를 일반화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명언이나 성경 구절이나 감명 깊게 읽은 책의 구절 또는 위인의 말 등으로 이런 그 위의 에피소드와 엮어서 풀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는 위안이 되거나 또는 음, 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감동을 적을 때는 제가 시크릿 키워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것과 연결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카페에 올린 글에는 마지막에 배려, 여기에 있는 배려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쓰면서 여기에 있는 단어에 해당되는 의미의 글들을 함께 엮어서 쓰시면 아주 훌륭한 한 편의 에세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주제문을 앞에 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하나를 넣어도 되고 두세 개를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 그거에 대한 강조를 해도 되고 그걸 수렴해서 이제 주제문을 다시 정리하고 수정 또 감동을 주는데 이렇게 이것을 한 편을 한 꼭지라고 합니다. 이게 A4 용지 11포인트로 1.5매를 하면은 이게 10편 정도가 되면은 책 5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기준을 두는 것은 책 페이지를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바타 도요시의 야케이지마 책을 잠깐 적었는데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노인학교 가서 히라카나 카타카나를 배웠고 이렇게 짧게 시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어머니, 가족, 뭐 너에게 96세 은하, 화장, 하늘 이렇게 아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는 단어들입니다. 몇 개만 읽어볼게요. 못한다고 주눅들지 마. 나도 96해 동안 못한 일들이 산더미야. 부모에게 효도하기, 아이들 교육, 수많은 배움. 하지만 노력은 했어. 있는 힘껏.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아, 정말 감동이 되는 시죠. 그리고 맨 끝에 거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 걸. 이런 글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짧게 써도 되니 하나씩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은 쓰면 쓸수록 늘어납니다. 이것은 파블로 네루다의 글인데요. 이분은 칠레의 시인인데 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은 평화의 노벨상은 받았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평화상은 받았지만요. 아, 그게 정치적인 부분은 될까요? 그런데 정말 경제적인 부분, 과학 부분 또는 이런 문학 부분에서 노벨상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의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아, 정말 간단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내 마음에 품고 있던 것, 내 어렸을 때 가진 마음이 지금 어른이 된 마음들에는 왠지 사라진 듯하고 생각나면 또 기억도 나고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이렇게 울림이 오는 시입니다. 또 파도라는 시입니다. 파도는 왜 내가 그들에게 물은 질문과 똑같은 걸 나에게 물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그다지도 낭비적인 열정으로 바위를 때릴까? 아, 정말 이분은 시가 우리에게 다 울림을 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짧은 글로도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으니 글을 쓰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저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바다, 내 넓이를 잴 수 없어 바라만 본다. 내 깊이를 잴 수 없어 쳐다만 본다. 헤아릴 수 없는 파도에는 귀만 기울이고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눈을 감는다. 아주 좋은 시죠? 우리 회원 중에 있습니다. 네, 바로 신창수 장로님입니다. 아, 정말 시를 잘 지으시죠? 이런 시인과 함께하니 영광입니다. 여기 삐딱한 사람이 있는데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 삐딱하게 누워있는 사람은 모든 게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이 아기를 한번 더 사진을 넣어 봤습니다. 이 아기는 우리가 다 삐딱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어른 중에서도 사람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아, 나는 이 세상을 좀 더 바르게 보고 이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내가 바르게 보면서 나로 인해 그 사람이 똑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삭 펜슬 커리큘럼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쉽게 쓰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다음번 만날 때는 주제, 컨셉, 목차 정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책 잘 쓰는 비법 10가지, 그리고 태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디 캔버스로 책 표지 디자인하는 방법, 그리고 뉴페이퍼에 전자책 등록, 온라인 서점 판매하기,
이거는 쭉 달아서 할지 아니면은 나중에 책을 태고할 때 태고하는 방법은 말씀드리고 미리 캔버스로 책 표지하기 그때 같이 해보고 또 유페이퍼의 전자책 등록은 책이 다 완성되어야 함께 등록하기 때문에 또 그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주 한 편 이상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한 편도 되고 여러 편도 됩니다. 많을수록 그 중에서 태고할 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빼고 이 글은 넣고 이렇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한 편 쓰면서 우리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네이버로 그 카페에 글 올리는 거 설명드린다 했으니 휴대폰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 모여서 함께하고 컴퓨터로 올리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네이버 화면 보이시죠? 우선 네이버 화면에서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저는 지금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로그아웃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여기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여기 전체 동의하고 그다음 차례대로 이름 적고 뭐 아이디 적고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동의하고 여기 아이디는 영어로 뭐 아무거나 만드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자기 이름이라면 전 유명이니까 YMH YMH 뭐 자기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만들고 이름도 또 적고 생년월일 적고 통신사로 KT든지 이런 게 해서 여잔지 또 내국인지 적고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인증번호 받고 이렇게 약관 동의해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하고 그다음 카페에 갑니다. 카페에 드림북 비전센터. 저는 비전센터 좀 비전센터로 들어와서 여기에 왼쪽에 배너에 보면은 공지사항 자유 게시판 밑에 이삭 펜슬 글쓰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 위에 여기 보면 글쓰기란이 있거든요. 글쓰기를 누르시면 이삭 펜슬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에 제목에 이삭 펜슬이 있고요. 만약에 그냥 들어오셨으면 여기 꺽쇠를 누르시면 이삭 펜슬 누르는 칸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누르면 공지사항으로 글이 들어가고 이삭 펜슬로 누르면 이삭 펜슬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제목을 씁니다. 전 오늘 만두를 썼기 때문에 만두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제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진이 넣고 싶으면 여기 사진을 누르시고 우리 뭐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은 사진이 있다면 이렇게 클릭해서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바탕화면 게 없고 컴퓨터에 다른 거를 캡처해서 넣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구글 화면을 캡처하고 싶으면 캡처 누르시고 구글 화면을 캡처해서 컨트롤 C 해서 카페에 가셔서 컨트롤 V 해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만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제 글이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글은 어, 별 글이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누르면 삭제도 되고요.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수정해서 다시 들어가서 그림을 지운다든지 글을 다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등록했다.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누르면 이렇게 글이 삭제됩니다. 그러면 이삭 펜슬 안에 이렇게 많은 글이 있네요. 제가 처음에 만두 넣었고요. 또 홍창우 또 과장님이 진한 커피 한 잔의 위로라는 또 글을 올렸고요. 낮은 곳 노인천사님께서 낮은 곳을 올렸고요. 여러 가지 독거부터 시작해서 노인천사님께서 아주 많이 와 이렇게 시를 많이 지으셨네요. 이렇게 많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노인천사분이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를 잘 지으신 거 보니까 시인이신 신창수 장로님인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천사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